다음날 수혁씨는 이장 입후보자 신청서를 마을회관에 제출했는데요. 아직 지원자는 수혁씨 혼자였습니다. 한편 정길씨는 성혁씨 어머니를 찾아가서 토지 보상을 제안했는데요. 성혁씨 어머니가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수혁씨를 통해 정식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길 확장 공사의 경우도 정길씨가 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이어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이장 입후보자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었는데요. 수혁씨 외에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장을 추대하기 위한 개발위원회가 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공지한 바와 같이 이수혁 청년회장을 양반마을의 새로운 이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수혁 청년회장을 차기 이장으로 선출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개발위원 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개발위원회를 해체하고 이수혁 이장이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혁씨는 양반마을의 새로운 이장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장 당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마을에 산적한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과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단된 지역사업의 예산을 앙골계곡길 확장 공사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루에 한 번은 군청과 면사무소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로 눈꽃 뜰 새가 없었습니다. 또한 개발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야 했는데요. 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촌인들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협조가 잘 안 되는 점도 다소 다혈질인 수혁씨에게는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라 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구나. 휴,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래도 어쩔 수 있나? 내가 한다고 했으니 해내야지. 수혁씨는 현재 공석인 마을 청년회장의 신호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신호씨를 만나러 신호씨 집으로 갔습니다. 신호야, 네가 청년회장을 맡아라. 그래서 날 좀 도와줘. 제가요? 전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요. 누군 뭐 능력이 있어서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신호씨를 반강제로 청년회장에 앉힘으로써 개발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총 7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혁씨는 앙골계곡으로 올라갔는데요. 최 대표 집 옆으로 한 집이 더 입주를 했고 아직 누군지 몰라서 인사차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차를 양 사장 집 앞에 대고 차에서 내렸는데요. 양 사장이 수혁씨 차를 봤는지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장님. 고마워. 당신도 1인 시위하냐고 수고했어. 형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뭐. 근데 저보러 오셨어요? 아니야. 여기 한 집이 또 입주했다고 해서 겸사겸사 왔지. 저 집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래? 저도 그냥 지나면서 인사 한번 했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내가 올라갔다 올게. 수혁씨는 양 사장과 얘기를 나눈 후에 위로 걸어서 올라갔는데요. 집 모양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컨테이너 박스로 2층 집을 지었네. 곧이어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잠시 후 누군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은 40대의 임동수라는 남자였는데요. 아담한 키에 다소 통통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다고 해서 왔어요. 혹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것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그럼 마을 주민 명단에 올려야 하거든요. 여기에 좀 적어주실래요? 동수 씨는 수혁 씨가 내민 노트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있었는데요. 수혁 씨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 오셨으니까 공지사항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마을에는 1년에 한 번씩 동비를 받고 있거든요. 물탱크 청소나 또 잡초 제거 같은 그런 작업을 1년에 몇 번 하거든요. 그래서 걷는 동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동수 씨가 다 적은 노트를 다시 수혁 씨에게 건넸는데요. 수혁 씨는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1년에 3만 원 내주시면 되고요. 이 돈을 모아서 마을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일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원이요? 네, 3만 원입니다. 제가 공동작업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면 일비를 지급해 준다고요? 네, 주민들에게서 거둔 동비를 모아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일비를 지급합니다. 잠시만요. 동수 씨는 안으로 들어가서 3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시는 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들어오시라고 말씀도 못 드렸네요. 수혁 씨는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는데요. 잠시 후 동수 씨는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가져왔고 수혁 씨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하는 일 없어요.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왔죠. 아, 그러시군요. 저희 마을에는 귀촌인 귀농이 모임이 있거든요. 원주민들과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정보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나오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도 꼭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다음 모임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수혁 씨는 인사를 하고 동수 씨 집을 나왔고 양사장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동수 씨 옆쪽의 집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집은 최 대표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지? 비협조적이라고 하던데 지금 한번 가볼까? 그 자리에 멈춰서 머뭇거리더니 최 대표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는데요.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가려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최 대표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아, 네. 전 이장인데요. 이번에 새로 이장이 됐어요. 그래서 인사 좀 드리려고요. 저번에 이장님한테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살겠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도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요. 최 대표 말의 내용을 떠나서 행동으로 봤을 때 수혁 씨는 아주 차갑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혁 씨는 이미 최 대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양사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양사장, 저번에 마을회관 김치냉장고를 바꿔드렸다고? 아, 네.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할머니들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드렸죠. 참 할 말이 없네. 우린 생각도 못했는데 어르신들이 당신 칭찬이 자자해. 아마 이번에 이장 출마했으면 압도적으로 당선됐을 텐데. 그런가요? 형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럴까?
저 집에서 시원한 주스 얻어 마셨는데 양 사장이 준다면 또 마시지 뭐. 양 사장이 냉커피를 내왔고 두 사람은 잔디가 깔려있는 마당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이사 온 뒤로 마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정말 조용한 동네인데 사실 요즘 좀 시끄러웠지. 이런 게 다 세상 사는 맛인지 몰라. 근데 최 대표라는 사람은 참 차갑던데 말해본 적 있어? 네, 이사 올 때 잠깐 인사했었는데요. 그 뒤로는 없었어요. 사람을 좀 꺼리는 것 같던데. 이번에 이사 온 사람하고도 얘기해봤어요. 그 남자는 혼자 사는 것 같았고요. 인사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게. 최 대표하고는 완전 딴판이던데? 우리 기촌이 모임에도 나오겠대. 오, 그래요? 근데 최 대표는 뭐래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찾아온 곳을 귀찮아하는 눈치더라고. 사람들 마음이 다 달라서 참 어렵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원. 우리 양 사장처럼만 한다면 동네 참 잘 돌아갈 텐데. 하하. 수혁 씨는 안골 계곡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변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일아. 언제 들어오세요? 거의 다 왔어. 왜? 저번에 지붕 고쳐드렸던 어머니 있잖아요. 다른 곳에도 비가 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 다녀와. 잘 고쳐드리고. 근데 사다리를 가져가야 하는데 제 차로는 안 되고요. 형님차가 필요해서요. 오시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마을회관에 갔다가 바로 갈게. 잠시 후 수혁 씨가 작업장에 도착했고 변 사장은 사다리와 실리콘 등의 작업 공구를 포터트럭에 싣고 성혁 씨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 또 어디 가세요? 여기야, 여기. 성혁 씨 어머니는 건너방을 가리키며 변 사장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새벽에 소나기가 왔는지 여기도 뚝뚝 떨어져. 방문을 열자 고추의 매운 냄새와 함께 방바닥에는 빨간 고추가 한가득 널려 있었는데요. 방 우측 중간에 양동이가 있었고 물이 조금 차 있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요? 누전될 수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변 사장은 사다리를 펴서 지붕에 걸쳐놓고 조심스럽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비가 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 여기네. 기와가 사갔는데. 오래된 기와집이라서 부식된 기와 밑으로 물이 스며든 상태인데요. 변 사장은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기와 남은 거 있어요? 기와를 바꿔야 하겠는데요? 기와? 없는데? 어떡하죠? 기와 두세 장을 바꿔줘야 하는데. 변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수혁 씨에게 전화를 했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기와는 읍내 가서 사와야 하거든. 오늘은 임시로 막아드려. 변 사장은 수혁 씨 말대로 비닐과 돌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비가 샌 곳에 기와를 드러내고 비닐을 대고 돌을 올려서 고정시키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서 수리한 곳에다 물을 부었는데요. 다행히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단 임시로 새지 않게 했어요. 다음에 읍내에 나갈 때 기와를 사다가 다시 잘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우리 아들 같아. 변 사장은 성혁 씨 어머니가 챙겨준 찐 옥수수를 한 봉지 들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또 샜다고? 네, 새벽에 비 올 때 건너방에 쭉쭉 떨어졌대요. 형님 말대로 임시로 해드렸거든요. 나중에 기와 사다가 다시 튼튼하게 해드리려고요. 야, 너 소질 있다. 정말 손재주가 많구나. 에이, 남자들은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아무튼 손재주가 있네. 형님, 저 차를 바꿔야겠어요. 차를? 네, 승용차로는 시골 일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트럭으로 바꿔야겠어요. 그래, 좋지. 어디 가면 괜찮은 중고차 살 수 있을까요? 대전까진 가야 많아. 아, 나한테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럼요. 형님 같은 포터트럭으로 5인승으로 아주 저렴한 걸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수혁 씨는 자신의 포토트럭을 샀던 중고 매매업체에 전화해서 매물 추천을 요청하며 변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한번 보려면 나오라고 하거든? 매물 찾아서 연락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요. 마을 앞길 옆과 어귀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한들한들 나불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김 이장님은 경로당에서 노인 회장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회장님. 그러게 참 시간 빠른 것 같아. 지난 댁은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어요? 이제 좀 선선해졌으니까 움직여 볼까 생각 중이야. 수혁이를 비롯해서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꼭 성취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아, 그건 그렇고 영식이가 내려올 것 같은데? 주말에요? 아니, 이사를 올 것 같아. 그래요? 골프샵도 다 정리했대. 이제 노모를 위해서라도 내려와야죠. 그때 양 사장이 호두과자 선물 세트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장님도 계셨네요? 어서 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제 내려올 때 사왔어요. 아, 이 사람. 아, 이제 좀 사오지 좀 마. 올 때마다 사오니까 부담되잖아. 안 돼. 다음엔 빈손으로 오겠습니다. 그래, 그냥 와. 자네는 이제 손님이 아니잖아. 그래야 우리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보지. 양 사장이 마을 회관에도 가야 한다며 나간 후에 김 이장님과 노인 회장님은 다시 바둑에 몰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 사장 집 주변으로 세 집이나 더 들어왔다고 하던데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네. 한 집은 집만 가져다 놓고 아직 거주는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집들은 수혁이가 다 만나봤나 봐요. 근데 한 집은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는 것 같다고 하고요. 마을 일에도 아주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응? 왜 꺼려? 아마 예전에 박 선생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해해야죠. 그리고 다른 집은 그 집은 마을 모임에도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마을 일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내 욕심인지 몰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양 사장의 반만이라도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까칠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융화될 거야. 참고 기다려보자. 한편 변 사장은 지난달 대전의 한 중고매매센터에 가서 타고 다니던 모닝을 팔고 그 금액으로 5인승 포터트럭을 구입했는데요. 시골 생활에는 트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촌이네 집 1층에 가건물로 지어진 창고를 사용하기로 김 이장님의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곳에는 각종 공구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변 사장은 가지고 있는 돈을 덜어서 농촌에서 필요한 공구나 기계를 오일장이나 철물점 등에서 틈만 나면 구입해 오는 것이 취미가 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김 이장님은 귀촌이네 집에 왔다가 창고 안을 보고 소리를 칠 듯이 놀랐습니다. 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나 많이 뭘 하려고? 무슨 수리점을 하려고 그러나? 김 이장님은 변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변 사장, 아니 무슨 수리점을 차리려고 하는 거야? 하하, 아니에요. 동네 어르신들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나 많은 장비를 모으려면 돈도 꽤 들어갈 텐데. 차만 타고 다닐 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주민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저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를 받아주신 주민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야, 난 눈물이 나려고 한다. 고마워. 변 사장은 쉬는 날과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발점은 성혁 씨 어머니의 비새는 지붕을 수리하면서였습니다. 그 소식은 성혁 씨 어머니를 통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파되면서 변 사장의 일손은 쉴 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골의 농가나 주택 환경에서는 집수리나 여러 가지 부식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손을 봐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변 사장은 오늘도 퇴근한 후에 마을의 어느 낡은 집을 방문했는데요. 어르신 두 분이 살고 있는 허름한 농가주택이었습니다. 어르신, 막힌 곳이 어디예요? 이리 와봐. 여기가 막혀서 물이 안 빠져. 이 어르신 집의 마당에는 조그만 수도가가 있는데요. 물이 내려가는 곳이 막혀서 물이 고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변 사장은 차에서 긴 새꼬챙이를 가져왔고 수도가 물 내려가는 구멍으로 새꼬챙이를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당겨서 머리카락 등의 오물을 빼내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젠 거의 뚫린 것 같은데요? 물 좀 틀어주세요, 어르신. 할아버지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요. 쿠르륵 쿠르륵 소리를 내며 물이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이야, 고마워, 변 사장. 저녁 먹고 가. 정말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변 사장은 오늘 저녁도 동네 어느 어르신 집에서 먹게 되었는데요.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서는 수리를 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변 사장에게 연락할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는 집수리나 하수구 또는 변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먼 곳까지 출장 수리를 하러 올 경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업체를 부를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변 사장은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하나둘 해결해 주면서 부의장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렇듯 변 사장의 무료 봉사 활동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혁 씨가 농담을 했습니다. 주민봉사는 원래 이장이 해야 할 몫이잖아. 근데 당신이 다 하네? 당신이 이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왜 그러세요, 형님? 부의장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전 형님을 보조하는 부의장 할래요. 월급 타서 다 거기에 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재료비가 좀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걸로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 임기 끝나면 네가 이장하면 되겠다. 네? 아유, 전 자격이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 충분해. 오늘은 변 사장이 쉬는 날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트럭을 끌고 노인 회장님 집 옆집으로 갔고 연로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트럭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모시고 읍내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늘 병원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는 날인데요. 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택시 이용 쿠폰을 사용해서 콜택시를 타고 가도 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변 사장하고 같이 가길 원했습니다. 특히 변 사장은 병원에 내려드리는 것 외에도 직접 진료 접수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변 사장의 차를 이용하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 사장, 이거 수고비야. 아니에요, 어르신. 전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어르신들은 수고비라고 해서 돈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변 사장은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 한 끼 정도 얻어먹거나 챙겨주시는 야채나 곡식을 받아오는데요. 혼자 사는 변 사장 입장에서는 유용한 양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변 사장의 양반마을에서의 행보는 더욱더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김 이장, 변 사장 있잖아. 참 기특한 것 같아. 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 회장님과 김 회장님이 변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옆집 형님하고 형수님을 어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대. 네? 그런 봉사까지 했어요? 응, 나도 놀랬어. 자식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한다는 거야. 이젠 변 사장을 100% 신뢰하셔야겠어요, 회장님. 나도 좀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그런 또라이가 저렇게 되냐 말이야. 변 사장이 다시 마을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노인 회장님은 아직 신뢰가 안 가니까 지켜보자고 했었는데요. 변 사장의 요즘 행동에 이젠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내 똥차를 좀 손봐야 하는데 이것도 변 사장한테 얘기를 해도 될까? 아, 그럼요. 되겠죠. 차 고쳐서 운전하시려고요. 응, 좀 써야 할 것 같아. 근데 고물이고 오랫동안 사용하질 않아서 시동이나 걸릴런지 몰라. 변 사장에게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김 회장님은 변 사장에게 전화를 했고 시간 되면 노인 회장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변 사장은 퇴근한 후에 노인 회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변 사장 어서 와. 요즘 변 사장 칭찬이 마을 밖에서도 들리던데?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유명해졌나요? 하하. 옆마을에 내 친구가 있는데 변 사장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도 변 사장 도움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단칼에 잘라버렸어. 잘 하셨어요. 다른 곳도 다 봉사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 마을 일도 사실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 마을만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마을 어르신들이 다들 자네를 자식보다 더 낫다고 하시거든.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자, 그리고 이리 와봐. 노인 회장님은 차고 같은 창고로 변 사장을 안내했고
문을 우측으로 밀어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체어맨 검은색 세단이 있었는데요. 좋기 20년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야 내 에마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매일 이용했는데 최근엔 거의 몰아보지 못했어. 근데 이젠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손 좀 봐주게. 야, 이거 외형으로는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요?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킬로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 15만 정도 좀 넘을 거야. 변 사장은 차키를 받아서 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요. 제가 점포가 있으니까요. 제 차를 여기로 가져올게요. 변 사장은 능수능란하게 자신의 차량 배터리와 체어맨 배터리를 점포로 연결해서 시동 걸기를 해결했습니다. 조금 충전을 시켜서 제가 운전을 해봐야겠어요. 그 사이에 변 사장은 에어 컴프레셔를 차에서 꺼내서 타이어 공기까지 보충했습니다. 야, 없는 게 없구만. 회장님, 엔진 오일은 언제 가셨죠? 모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몇 년은 됐겠지. 변 사장은 체어맨을 끌고 시운전을 한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차가 오래됐고 또 사용한 지 오래돼서 정비 공장에 가서 손 좀 보고 와야 할 것 같은데요. 변 사장은 그 다음 주 쉬는 날에는 노인 회장님 차를 몰고 대전으로 나갔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차량 정비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젠 당장 타시는 데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수리 내역서하고 카드 여기 있습니다. 변 사장, 이건 수고비야. 이거 받아. 아, 전 돈 못 받아요, 회장님. 이건 필요 없어요. 자식 같은 놈이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 어떡해. 내가 일 시켜놓고 미안하잖아. 그럼 밥 한 끼 주세요, 회장님.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날 저녁에 변 사장은 노인 회장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노인 회장님이 직접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난 후 매실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해. 체어맨 타고 어딜 가시려고요? 응, 읍내를 좀 다녀야 하거든. 읍내요? 응, 내가 뭘 좀 해보려고. 실례가 안 된다면 뭘 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 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다 다친다. 근데 자네가 이렇게 날 도와줬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고 약속하면 자네한테만 말해줄게. 네, 약속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사실 매일 국밥 먹으러 가려고. 국밥이요? 응, 장터국밥. 아, 회장님이 바람 맞았다는 그 국밥집이요? 그래, 맞아. 매일 국밥도 먹고 할매도 보려고 2번 찍어봤는데 남자라면 한 10번은 찍어봐야지. 와, 회장님 멋져요. 진심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화이팅!